오케이. 자, 함수의 극한부터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얘기를 해봅시다. 함수의 극한. 일단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들으면 되게 힘들어. 안 했던 거거든. 극한이라는 게 처음 듣는 거죠. 그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극한이라는 단어는 좀 쓰긴 하죠. 그죠? 극한만 안 쓰냐? 리미트. 리미트라는 단어도 좀 쓰지 않나? 제한. 한계. 뭐 그런 의미로도 써요. 그죠? 조금 의미가 다른데, 극한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 수학 쪽에서 극한이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 숫자가, 수학 1 공부했지. 수열 공부했죠. 항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막 이렇게 항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n번째 항 찾는 것까지 공부했어. 이게 수열이었지. 근데 이게 계속 더 갈 거야가 극한이야. 어디까지 가는데요? 그걸 얘기하면은 이거야. 어디까지가 있으면 그건 여기까지. 이거야, 이거. AN. 어디까지 갈 건데요? 그 한계가 없는 거. 항이 계속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를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1, 2, 3이라고 쓴 요 n 자리가 변수죠. 변하는 거, 요거 하나 변하는 거지. n. n이 1일 때면 a1 구한 거고, n이 2일 땐 a2 구한 거고. 그래서 n이 얘는 1일 때, 얘는 2일 때, 얘는 3일 때, 쭉 가서 얘는 n일 때 이렇게 쓴 건데, 이게 계속 더 가면은 어떻게 될 거니를 묻는 건데, 이렇게 등호로 얘기할 수 있으면 n이 뭐 1억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숫자를 딱 정할 수 있으면 아니라 그랬지?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라 그랬어. 끝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게 정해지면 안 돼. 그지?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등으로 표현하진 않고, 등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 이거는 계속 커질 거라는 뜻이에요. 계속 커지는 거야. 아주 큰 정해진 수가 아니고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한 100억쯤 생각했어. 그럼 내가 생각한 이 수의 100억 배만큼이 뒤에 더 있어야 돼. 계속 커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큰 수를 생각해도 그 내가 생각한 이 수의 100억 배만큼이 뒤에 더 있는 거야. 그럼 그만큼 생각하면 또 이만큼이 또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만큼의 100억 배가 또 생기는 거야, 계속. 더 뒤로. 그러니까 나는 끝을 모르는 거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큰 수를 생각해도 그거에 100억 배만큼 뒤에 또 있어. 시간을 막 한참 걸려서 이만큼까지 갔어? 그럼 또 그놈의 100억 배가 또 있어. 계속 생기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제한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함수의 극한, 이거는 좀 수열이잖아. 수열의 극한은 이과 미적분에서 다루긴 해요.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지금은 안 다룰 거고, 함수는 변수를 뭘 쓰지? 함수에서는 변수를 뭘 써? x. 수열에서는 n을 변수로 썼는데, 이제는 변수를 x라고 쓸 거야. 그래서 x가 1일 때, 함수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f2, f3 이렇게. 그래서 보통 fx라고 쓰는 거지. 요게 x가 1일 때, 요게 x가 2일 때, 요게 x가 3일 때 이렇게 쓸 거고, 요게 x가 x일 때의 모습이고,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우리의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놈은 x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는 거야. 함수의 극한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x가 굉장히 커지고 있을 때를 질문을 먼저 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x가 수열과 다르게 함수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거든? 가까워질 때. 얘는요, 2.5번째 항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 있으면 그 다음 바로 세 번째 항이거든? 근데 함수는 2.1도 있고, 2.2도 있고, 2.3도 있고. 맞지? 이 사이에.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있죠. 내가 아무리 작은 간격을 생각해도 그 안에는 무한개의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꽉 들어차 있거든.
그래서 2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어. 얘는 그걸 못해. 그냥 세 번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함수는요, 이 두 번째가 되는 모습이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런 극한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극한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의 극한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얘를 많이 공부해야 돼, 지금은. 함수의 극한에서는 주로 이걸 많이 공부할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이건 발산이라고 나중에 얘기할 건데,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해, 이건. 무한대.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많이 어렵지 않아.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이걸 찾아내기는, 이거 발견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거를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분 때문에 하는 거야, 사실은. 미분을 정의하려고 지금 이런 작업들을 초반부터 지금 작업을 다지는 건데, 그래서 얘는 뭔가를 증명해내고, 찾아내고, 유도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본질이 되게 중요해. 계산하는 거는, 한 20%? 계산하는 거는? 중요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부분은 머릿속에서 이 극한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함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함수를 볼 텐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함수는 직선이면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고, 3차 함수는 아직은 경험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릴 거거든요. 함수들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러한 함수들은 다항함수라고 불러.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다항함수들은요, 우리가 극한을 다룰 때 뭔가를 막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염두를 해둬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럴 게 없어. 다항함수들은 극한 계산에 굉장히 자유로워. 그냥 숫자 계산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다항함수가 아닌 것 때문에 그래요. 없을 수도 있어.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있어. 이런 애들은 다 극한값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해도 돼, 우리.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아닌 좀 이상한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얼굴을 갖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식을 주는데, fx라는 함수식을 주는데,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거야. 또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함수가 서로 달라. 그 그림이 서로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런 경우면, 이 구간 안에서는 다 극한값이 존재해. 극한값이라는 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야, 이제. 요 범위 안에서는 그냥 다항함수일 거야. 식을 쓸 거니까. 여기 예를 들어 x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어. 예를 들어서 쓴 거야. 이쪽은 그냥 1차 함수죠. x가 1보다 작은 구간은 1차 함수. 아까 1차 함수는 이 구간 안에서는 다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간 안에서는 조심 안 해도 돼. 여기도 마찬가지. 1보다 큰 구간 안에서는 조심 안 해도 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어디야? 1. 딱 1. 이 경계선. 여기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요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x 이퀄 1이 여기쯤 있을 텐데, x 이퀄 1을 중심으로, 왼쪽은 x 플러스 1을 그리래. x 플러스 1은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근데 이거 다 안 그리는 거야. 어디만 그려? 1보다 작을 때만. 여기는 지우고, 요것만 있는 거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래. 여기가 1. 그러니까 오른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것도 이것만 그리래. 여기는 필요 없는 거지. 여기는 필요 없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줄 거야. 너무 내렸네? 너무 내렸네? 자,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가 1. 그러면 1이라는 경계선 중심으로 왼쪽에서의 그래프 움직임과 오른쪽에서의 그래프 움직임이 달라졌죠. 그죠? 움직이는 모습도 달라졌지만
아까 얘기했던 극한이라는 개념, 계속 다가가는 모습 또 달라요. 1 중심으로 왼쪽에서의 그래프 움직임은 1을 향해서 움직이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 1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작은 쪽 여기 있겠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맞죠? 움직이는 모양도 다르고 목적지도 달라. 이렇게 왼쪽에서 다가가는 목적지, y값, 함수값. x는 알려줬어. x는 1로 가까이 가라고 알려준 거야. x는 1이라고 알려준 거고, 함수는 x를 알려주면 y를 찾는 거야. 그게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도 함수의 극한이잖아. y값의 극한 찾는 거야. 함수의 극한이니까 이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는 거야 지금. 이때 여기가 2일 거고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거든. 자,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을 살펴보면 이 그래프가 가지는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는 거야. 이렇게 y좌표가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1로 되게 가까이 가면 y좌표는 어디로 가까이 가? 2로.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비어 있어서 2가 되지는 않지. 맞지? 그래서 극한은 함수값이랑 관계없어. 관계없다 그러면 또 있긴 한데, 왜? 함수값을 찾는 거니까. 함수값을 보는 거니까. y좌표를 보는 거니까 함수값이 관련이 있긴 한데, 함수값의 존재성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기 함수값이 없어 지금. 그런데 극한값은 2야. 마음에 안 들지?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움직일 때 y좌표의 목적지만 보는 거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어딜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지 묻는 거지, 너 목적지가 어디니 묻는 게 아니야. 얘는 절대로 2에는 못 가. 이 y좌표가 2는 절대 될 수가 없어. 이 그래프는 끼어 있잖아. 2가 될 리는 없거든. 근데 움직이는 모습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니를 묻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렇지. 될 수 없는 꿈. 좌극한이라고 불러 이거를. 1 중심으로, x 이퀄 1 중심으로 왼쪽에서 움직이는 극한. 1을 향해서. 왼쪽에서 1을 향해서 움직이는 x좌표가 x좌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때 이 그래프가 갖는 y값의 움직임을 살피는 거야. 그 극한값은 2라고 부르면 돼. 됐어요? 이쪽에서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가 극한값인 거야. 근데 얘는 함수값이 있지. 근데 이거랑 관계없다고. 이렇게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을 찾는 데는 함수값이 없던, 함수값이 있던 관계없어요. 있어도 관계없어. 그거는 함수값인 거고,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인 거고, 극한값을 살펴보니까 그 극한값도 마이너스 2였던 거야. 그래서 그게 일치한 거야.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좌극한이라는 게 있고요. 우극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서로 다르면요, 이거는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이 fx를 내가 x 플러스 1 똑같이 하나 쓸까요?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2라는 상수함수야. 함수를 내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기도 등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또 기울기가 1인지 있으면 이렇게 그리는데, 1보다 작은 쪽만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지우고 비워놓고 이렇게 그리겠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도 1보다 큰 쪽, 여기가 지금 2였으니까 y 이퀄 2라는 상수함을 이렇게 그릴 거거든. 쭉 이렇게 그리는데 1보다 큰 쪽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1일 때 함수값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비어있어요, 지금. 1일 때.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1일 때. 맞지? 1보다 작을 때 1을 향해서 움직이는 X좌표가 1보다 작은데 1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를 보면 극한값이 아까 2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지금 똑같아. 똑같은 거 그린 거야.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1보다 되게 큰 쪽에서 있을 때도 2고요. 2라고 되게 가까이 있을 때도 2고요. 얘는 변함없이 계속 2인 거지? 그지? 이놈의 극한값도 얼마야? 2야. 그러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둘 다 2였네? 이럴 때 극한값이 있다라고 얘기해. 어디서? 1에서. 지금 분명히 x = 1이라는 점에서는요, 그래프 자체로는요, 비어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극한값은 있다야. 이해되겠어? 얘는 함수값이 있었거든? 그지? 완전 상관없는 거야. 함수값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있어 없어? 얘는 극한값이 없어. 얘는 아예 함수값이 없는데도 이거는 극한값이 있어. 그러니까 함수값의 존재 유무와 극한값의 존재성은 아예 별개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이 찍혀있다 안 찍혀있다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프를 이해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프를 이해 안 하면 아예 미적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 개념이 이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극한값 존재.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야? 그럼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처럼 되게 단순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프도. 수능에서도 이거밖에 안 물어봐. 근데 좀 복잡하게 물어보지.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문제 푸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수능에서도 너희들한테 묻는 거는 극한값과 관련해서 묻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극한이라는 단원이 꽤 이제 뒤쪽에도 계속 있을 텐데 선생님이 계속 이것만 쓸 거야. 계속 이것만 써.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야 돼. 다만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주어지면 굳이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쪽 왼쪽 구간 전체는 1차 함수죠? 그죠? 그래프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끊어진 적도 없고 계속 연결되어 있고 갑자기 그래프가 막 휙휙 움직이지도 않고 일정한 규칙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어느 점을 가지고 내가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봐도 얘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곡선을 그렸어? 여기쯤에서 우리가 극한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왼쪽에서 이놈을 향해서 이 좌표를 향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이랑 오른쪽에서 이놈을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이랑 이게 다르지 않잖아. 목적지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확인해도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다항식일 때는 굳이 이런 거 안 따질 거예요. 다항식일 때는 좌극한, 우극한 굳이 안 따질 거야. 더군다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항상 일치해. 조금 요럴 때는 여기 함수값이 있는지도 막 따져봐야 되고 이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 함수값이 그냥 곧 뭐야? 극한값이야. 그냥 극한값이 함수값이니까 이건 다루기가 되게 편한 거지. 이런 함수는. 그지? 그래서 다항식으로 주어질 때는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는 함수로 주어질 때는 정의대로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극한값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얘기를 먼저 했는데 그게 문제 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이제 앞쪽에 있는 설명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선생님이 얘기해준 내용과 어떤 뭐 차이? 어떤 식으로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지 좀 비교하면서 좀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수렴이라고 얘기해. 극한값이 있을 때 걔를 수렴이라고 부르고 그 값을 수렴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값이 없을 때가 있어. 극한값이 존재 안 해. 이런 거 극한값 없었잖아 이거. 그지? 이런 경우는 발산이라고 그래. 발산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감이 발산이 촥 퍼지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커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하지 않는 놈이면 다 발산이야. 극한값이 없어? 그럼 다 발산이야. 무한대로 커지는 거,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이것도 발산이야. 이거 극한값이 없는 거니까. 정해진 값 하나의 값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계속 커진다 그랬지? 이것도 발산이야. 이렇게 안 가져.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달라. 그래서 극한값이 없어. 이것도 발산이야. 알겠죠? 수렴하지 않는 건 다 발산. 수렴하지 않는 건 다 발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개념 익힘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1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 그림으로 줬어. 식으로 안 주고 그림으로 줬어요. 뭐 식으로 준다고 해도 어차피 그렸어야 돼, 우리. 어차피 그림을 준 게 이제 친절한 문제. 되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준 거야. 자,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뒤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거든요. 이때 뒤쪽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부호는 그냥 이 숫자의 부호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극한을 살피라는 거야. 근데 방향이 어디야?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 마이너스 1 쪽으로 다가가는 극한을 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 뒤에는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얘도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을 보라는 거야.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었는데, 이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때 극한을 살펴보라는 거야. 자, 해봅시다. 마이너스 1 여기 있네.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그럼 그래프는 이거 보는 거지, 이거. 요 그래프를 보는데, 잘 봐. 방향을 잘 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보는 거니?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 보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X값 보는 거야, Y값 보는 거야? Y값 찾는 거라고 그랬어. 맞지? 자, Y값만 보세요. 자, 이 그래프가 가진 Y값 보세요. 목적지 어디를 향해서 계속 다가가? 어디를 향해서 계속 다가가? 0. 이것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니?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있니? 작은 쪽.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우리는. 오케이? 처음에는 Y값의 방향은 아직은 안 읽어도 돼. 그건 나중에 읽어도 돼. 일단은 목적지가 어딘지만 찾으면 돼.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극한은 얼마? 0. 그러면 얘는 0인 거야. 0이라고 답을 쓰는 거야. 선생님은 이제 리미트 기호를 LIM 이렇게 쓰는데, 기호를 선생님이 다 쓰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함수값. 이 fx라는 뜻이 y값 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 극한값은 뭐라고 쓰는 거냐 하면, 0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목적지만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왼쪽 극한 이제,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왼쪽에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다가오는 건 그래프가 얘를 보는 거야, 이거. 이걸 보는데 방향이 있다 그랬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다가가면, 목적지는 어디? 이해하겠어? 이해되겠어? 얘는, 두 번째 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다가가는 fx, 극한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극한값 구하라는 건데, 얘는 1이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뭐, 별로 어렵지 않네. 자, 요번에는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을 보래. x 이퀄 1은 여기 있네. 자, 좌극한 먼저 볼까요? 우극한을 먼저 써놨네. 우극한 먼저 보자. 1 우극한. 그래프 이거 보는 거야. 목적지 어디? 1. 안 어렵죠? 좌극한. 2. 그게 답이야.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극한이라는 게 뭐냐? 그냥 그래프가 가지는 y좌표의 움직임을 살피는 거네. 자, 세 번째. 얘는 극한값 아니지? 이건 그냥 함수값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0일 때를 보라는 건데, 0일 때 여기잖아. x 이퀄 0이.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디야? 이거. 이해했어?
1. y값, 요건 함수값이 그냥 1이고. 얘는 0, 마이너스라고 써있네? 그러면 0의 자극한.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요 그래프네. 목적지 어디야? 마이너스. 여기는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얘는 마이너스야. 어떻게 찾는 건지 이해하겠죠? 안 어렵지? 조금 금방 어려워질 거야. 자, 밑에 초록이 문제, 확인 유제 문제는요, 방금 본 것과 완벽히 거의 같은 문제예요. 초록이 문제는. 숙제는 파란 거랑 빨간 거 숙제를 할 거고, 초록이 문제 지금 한번 잠깐 해보시고. 자, 2번. 이렇게 준단 말이야. 존재하도록. 뭐가? 극한값.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고? 뭐가?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게 개념이야.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 니네 머릿속에서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수업을 들으면 알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야 돼. 그렇지. 수업을 듣고 알면 안 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말로 꺼내야 돼.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서 꺼냈거든. 문제 풀이가 그거예요,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일치해야 돼. 자, 그럼 써볼까요? 어디서? 2일 때를 물어봤네? x가 2로 가까이 가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 요거 살피면 되는 거죠? 그리고 x가 2에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요거 두 개를 찾아서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다. 근데 fx라는 놈이 문제 식을 다 줬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fx는요, x가 2보다 작을 때 fx는요, 요걸 가져다 쓰면 되는 거네, 밑에 거.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쓰면 되겠네? 밑에 있는 놈은요,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함수를 가져다 써야 되는 거지. x가 2보다 큰 쪽. 이 함수를 가져다 쓰면 돼. fx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거 가져다 쓰면 되는 거래. 됐죠? 자, 그러면 이젠 정말 산수야.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 다항식 극한이지. 다항식 극한이잖아. 이거를 여기서는 2보다 작은 쪽에서만 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함수는요, 2보다 큰 쪽도 그려질 거야, 원래. 원래는 2보다 큰 쪽도 그려질 건데 그걸 잘라서 안 쓰는 것뿐이지, 우리가. 맞지? 그러면 얘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이 그냥 함수값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거 이해돼? 여기다 그냥 2 집어넣으면 돼. 극한값이 이거야, 그냥. 얘는 이차함수가 2보다 크든 작든 이 이차함수는 다 존재해, 원래. 근데 그거 잘라서 안 쓰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차함수니까 2일 때 극한값을 구하라 하면 그냥 얘는 함수값이랑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2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얼마야? 자, 문제에서는요, 얘 0인 거 맞니? 맞죠? 문제에서는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요 자극한이랑 이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K값은 얼마? 실제로 계산하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함수를 이렇게 나눠놓고 쓰면 이제 다항식을 다루는 거라서 그냥 숫자 집어넣는 거야, 이거. 그냥 숫자 집어넣고 쓰면 돼. 별로 어렵지도 않아. 됐지? 너무 쉬운데? 이 정도면? 극한이? 그래서 너무 쉬운데? 그래서 이런 거 잘 물어볼 거야. 그래프 3번은 요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합성함수들이거든요, 다. 3번은 일단 해보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과정을 해봤는데 x가 어떻게 움직일 때 그때 y값의 변화를 살피면 된다는 거였지. 이렇게 써있는 함수들은요, 원래 x가 들어갔어야 되는 요 자리에
x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들어와 있어.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우리는 f 합성 gx 수로 이렇게 많이 썼었지. 그지? 여기서 얘가 이 fx의 원래 x 역할을 하던 애인 거지. 근데 우리 y라는 함수는요, gx라는 함수도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 원래? 이 gx는 누구 값이야? y 값. 원래는 gx도 y 값인데, 지금은 달라졌네? x는 gx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 gx도 원래는 y 값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얘가 가지는 그 y 값들을 f의 x 좌표로 가져다 쓰라는 거야. 그게 합성함수의 어떤 구조적인 얘기인 건데,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때도 얘를 그냥 x처럼 역할을 주고 이놈은 그냥 x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래서 합성함수를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거를 x처럼 바꿔 쓰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바꿔 쓰는 걸? 치환. 일반적으로 t 이렇게 바꿔 쓰는 걸 많이 쓰지. 그래서 합성함수를 다루는 방법은 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합성함수가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치환 생각해야 돼. 합성함수를 다루는 방법은 치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 풀려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어떤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봐야 돼. 근데 y의 변화를 보고 있어야 돼. 그놈을 찾아서 얘한테 주는 거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는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 함수의 y값의 변화도 살펴야 돼. 아까 문제 풀 때는 x만 변했고, y가 변해서 목적지만 찾았잖아. 이제는 y가 방향도 가져. 그것도 찾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함수는 x-1이네. 안에 있는 것만 먼저 볼 거야. x-1만 먼저 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래. 여기 -1. 근데 x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0, 마이너스. 0이 여기고 마이너스니까 이쪽 보래, 이쪽. 그래서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일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요? -1을 향해서. y의 변화를 보는 거라 그랬어? 목적지가 -1이죠? 극한값은 -1이야. 이 안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 요건 -1 되는 거야. 그런데 방향도 읽어야 돼, 이번엔. -1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움직이니, 큰 쪽에서 움직이니? 작은 쪽. y좌표 보는 거라 그랬어. 그죠?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리미트. 이렇게 있으면 저게 이렇게 있어도 y 값을 작은 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y 값의 변화나. 자, 요거 보려는데 아직 f는 언급도 안 했어요. 선생님은 지금 요것만 얘기했지, 요것만. 맞지? 얘를 내가 뭐라고 바꿀 거야? t라고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리미트, 내가 변수를 t로 바꿔 쓰기로 했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x도 t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모든 x는 다 t로 바뀌어야 돼. 변수를 t로 바꿔 쓰기로 한 거야, 내가 지금.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를 t라고 바꿨을 거라며. 얘는 이놈이 가지는 y 값인 거지. 그거 우리가 조금 전에 찾은 거야. t가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1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오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움직이는 극한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f 안에 t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돼. 아까 문제랑 똑같아진 거야, 이제. 이제 이거 풀면 되는 거야. f 함수 가지고. -1의 왼쪽 극한이네. -1의 왼쪽 극한이니까 여기네. 목적지 어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이 여기야. 이 왼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거지. y값의 변화는 마이너스 2. 어디, 아, 이거? 어. 이거? 봐. 지금 봐봐. 지금 질문이 무슨 얘기냐면, x-1을 t로 바꿨으니, x는 1 플러스 t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 얘기지. 맞아. 맞는데, 우리는 아예 변수를 바꿔서 t의 움직임을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어. 그럼 난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1 플러스 t는 어디로 가는지라 이렇게 쓰겠지. 그지? 1 플러스 t가 움직이는 걸 봐야 돼. t가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 x는 처음에 이거 어디로 가는지 처음 요 안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여기 x로 표현되어 있잖아. 여기 있는 x의 변화는 요 안에 있는 함수의 움직임만 결정할 거야. 오케이? 이놈 전체를 내가 t로 바꾸면 f 함수는 변수가 t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더 힘들어질걸요 아마. 변수를 아예 바꿔서 이렇게 t라고 바꿔놓고 그리고 x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니까 t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y값의 변화는 살필 수는 있는데 변수 자체의 식의 표현을 이 식의 표현을 1 플러스 t가 0으로 가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불편한 표현이 되는 거야. 틀린 표현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x 대신에 1 플러스 t라고 바꿔 쓰기만 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t가 어디로 가는지 또 찾는 거잖아 결국. 그지?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변수 자체를 그냥 바꿔 쓰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쓸 거야. 나중에 우리 이거 쓰는 경우도 있어. 치환할 때 이렇게 바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변수 자체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되겠어?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두 번째 놈은 함수가 x 플러스 1이야. 두 번째 거는 함수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그려줄 거네. 그리고 어디로 가? 0 플러스. 그러니까 0 이쪽 보는 거죠, 이쪽. 그럼 목적 이 그림은 이렇게 따라갈 거네. 색깔을 바꿔볼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네. 이렇게 따라가는 거네. 목적지 어디야? 1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0 플러스 방향에서 갈 때 f x 플러스 1 지금 이거 해보라는데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이번엔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문자가 헷갈리면 다른 문자 써도 돼요. 뭐 s라고 쓴다든가. 자, 그럼 얘는 t가 누구였어? 이 그래프의 y좌표 변화 어디로 가? 1. 근데 이건 방향도 있다 그랬지. 허야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내려오는 중이야. 그래서 여기 t가 1 플러스 방향 이렇게 써야 돼. 합성함수는 맨 처음에 읽을 때 y의 방향도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안 읽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의 변화, 목적지만 살피면 돼. 1 플러스 방향에서 f 함수의 극값 보는 거야. 1을 여기 있어. 플러스 방향이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이거 보는 거래. 극값가 얼마?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하겠어? 조금 불편해. 합성함수 처음 만나면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많이 헷갈리기도 할 거고요. 어렵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거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두 번째 놈은요. 이제 유리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그래도 할만해. 얘가 문제야. 이 2차식을 얘가 그릴 수 있는지 유리함수. 그래서 이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부담스러운 문제이긴 해요. 두 번째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이 다루기에는 좀 쉽진 않은데 이렇게는 해볼게.
이 유리함수는 그릴 수 있거든? 유리함수 그리려면 중요한 게 뭐?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 이거 모르면 유리함수 못 다루는 거야. 다른 거 뭐 없어? 또? 유리함수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 뭘 찾아야 돼? 이름은 몰라도 돼. 니네가 그림 그릴 때 이것부터 해야 돼. 유리함수 그리려면. 그럼 이제 유리함수 나오면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야,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 점근선부터 찾는 거야. 오케이? 유리함수는 점근선부터 찾는 거야. X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1. Y점근선은 개수분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1. 오케이? 최고차의 개수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부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1, 이런 점근선을 갖는 유리함수를 여기다 그릴 건데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x한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0일 때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는 유리함수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x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x가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된대. 우리 요거 t로 바꿀 거 맞죠? 그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그림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쪽으로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어디를 향해서 가?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1을 향해서 가는 거지. y값의 변화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넘어서 올라가진 않잖아. 이게 정근선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진 않고 계속 얘를 향해서 다가가기만 하는 거잖아. 그게 극한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까이로 가? 2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방향이 있다고 그랬지? t가 2로 가까이 갈 거야. 1로 가까이 갈 거야. 근데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 1보다 큰 쪽에서 움직이고 있니? 작은 쪽에서 움직이고 있니?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지? 1, 자극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이 뭐로 바뀌냐면,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 방향에서 움직일 때에 ft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함수 보면 돼. 1 자극한? 1이 여기 있어. 자극한이면 이쪽 보는 거래, 그림. 극가가 얼마? 1이 여기 있어. 1 왼쪽. 여기 뭐래, 여기.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얘는 극한값이 1이야. 자, 두 번째. 이 그림이 문제인데요. 요 그림이 문제인데, 요걸 니네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이거 X정근선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라 했는데 없잖아, 이거. 이거 0으로 만들 수가 없어. X제곱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지? 분모 0 만드는 게 없으니까 이 정근선이 없는 거야, 이거. 이 정근선이 없는 거야. 대신에 Y정근선은 개수분의 개수. 2가 Y정근선이야.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쟤는 Y = 2를 정근선으로 이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2야. 이 부분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X한테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니까 여기쯤 있겠네? 0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리고 얘는 계속 1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거든, 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여기 X한테 음수를 집어넣어도 그냥 양수 집어넣을 때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거든? 얘가 이쪽으로 계속 다가가기만 해야 되잖아.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촉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건 정근선이 아니지. 그지? 얘한테 닿지는 않고 계속 이놈을 향해서만 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휘어야 돼. 이해 되겠어?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이 그려줘야 돼. X한테 플러스 값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울기가 0인 상태로 지나가야 되거든. 이해하겠어? 그래서 왼쪽이 또 이렇게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오케이? 못생겼어. 아직은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이제 대충 그려놓은 거야.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거야 라고. 얘도 어디로 가? 얘도 무한대로 간대.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림이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목적지는 어디야? 2. 방향은요? 작은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 함수식을 리미트 t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움직일 때 ft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2 마이너스. 그럼 2의 자극하는 2가 여기 있어. x 이퀄 2가 여기 있어. 2의 왼쪽 부분에서 2를 향해서 움직이는 요거 보는 거네. 목적지 어디? 아까 쟤 얼마였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합성함수는. 그래서 요거는 좀 천천히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합성함수 자체를 우리가 잘 못 다뤄요. 합성함수 자체를 다루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합성함수 다루는 훈련부터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고, 요 세 번째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4번에 가우스. 와, 큰일 났다, 가우스. 죽겠다, 가우스. 어떡하냐? 가우스 나왔어. 가우스 절대값도 있는데, 여기? 안에? 여기 절대값도 있는데? 응? 네가 그때 싫어하는 거죠, 그죠? 가우스도 싫어하고 절대값도 싫어하고. 가우스는 이렇게 돼. 가우스를 그리는 거나 절대값을 그리는 거가 사실은 되게 유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다만 하는 역할들이 좀 달라. 절대값은 뭘 다루는 기호이지? 이건 내가 맨날 질문만 부호 다루는 기호야. 절대값은 부호를 다루는 기호야.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애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는 그것만 주목하면 돼. 부호만 잘 따지면 돼. 가우스란 놈은요, 이 가우스 아저씨가 우리랑 좀 사고의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차원 자체가 우리랑 되게 다른 아저씨였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싶어. 지구인 아니었을 것 같아. 이 가우스 아저씨가 초등학교 때 니네가 등차소에서 만든 등차소의 합의 공식 있지. 그거 초등학교 때 이 아저씨는 그거 만든 거야. 그걸 쓴 게 자기가 사용한 게 아니고 그걸 만들었어. 등차소의 합의 공식을 초등학교 나이에 만들었어, 가우스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야. 이 아저씨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거기다가 그 숫자들을 우리가 막 다룰 때 점점점 미세한 숫자가 되면, 그러니까 세분화가 되면 계산법이 되게 또 귀찮아지잖아. 그냥 정수 가지고 1 더하기 2 하면 되게 편하지. 근데 1.1 더하기 1.7 더하기 뭐 이렇게 소수점으로 가면 더 힘들어지지. 소수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귀찮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그런, 귀찮은 건 다 싫어. 난 그냥 정수로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냥 퉁 칠래, 그냥. 다 빼! 다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아저씨인 거야. 되게 고맙지. 그리고 되게 계산을 간단하게 만든 거잖아. 근데 우리의 사고 체계가 우리 그 아저씨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거야, 그게 지금. 가우스라는 게. 한번 알면. 결국 가우스라는 건 숫자들 다 뭐로 퉁치자는 거야? 정수. 그 얘기야. 1.3 뭐로 쓰자는 거야? 1. 1.3 그냥 1로 쓰자는 거야, 우리한테. 얼마나 쉬워. 그렇게 쉽게 만든 건데, 우리가 그 사고 체계를 못 따라가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1.3을 1로 바꾸지? 1.9는 얼마가 될까? 걔도 1이야. 앞에 거만 따라와. 소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냥. 반올림도 아니야. 반올림도 아니야. 반올림이랑 의미가 달라. 그냥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1.9면 2에 가깝잖아. 그럼 2로 계산해도 될 법한데, 이 아저씨의 사고 체계는 그냥 다 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극한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
1쯤 있을 때는 1.9는 사실은 2에 가깝기는 하거든. 그런데 x가 계속 커질 거야. x가 계속 커지면 1억, 10억, 10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에 0.9가 더해져? 그럼 걔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 무한도 어? 무한도. 그렇지, 무한도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뭔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잘 봐. 우리가 가우스라는 놈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지게 되냐면, 여기 1, 2, 3, 쭉 커질 거야. y값도 1, 2, 3 이렇게 있어서, y 콜 가우스 x라는 그림을 내가 그려보고 싶거든요. 이걸 그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절대값 함수든 가우스 함수든 이게 없는 상태의 그림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냥 가우스가 없는 y 콜 x를 먼저 생각해야 돼. 거기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y 콜 x를 그리면 x좌표랑 y좌표랑 같은 점들이잖아. 이렇게. 이게 그냥 y 콜 x야. 여기 x가 1일 때 y가 1 나올 거고, x가 2일 때 y도 2 나올 거고, x가 3일 때 y도 3이 나오는, 요게 지금 y 콜 그냥 x야. 이 사이에 1.1 집어넣으면 y가 1.1 나오겠지. x한테 1.2 집어넣으면 y도 1.2 나오겠지. 그게 그냥 y 콜 x인데, 가우스 아저씨는 이러고 싶지 않았대. 1.1 집어넣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2도 1, 1.3도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1을 그리자는 거지. 함수값이 다 1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자, 1일 때는 얼마가 될까 그럼? 1. 1일 때는 1. 2일 때는 2. 여기는 여기를 찍어야 되고. 여기는 여기를 찍어야 되고. 그래서 2부터 3 사이는 또 y값이 다 뭐가 돼야 돼요? 2와 3 사이에서는 y값이 다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이렇게 가. 그 다음도 이렇게 가. 얘도 이렇게 왔었을 거야. 이렇게. 이게 가우스 그래프야. 자, 가우스 S는 이렇게 그릴 건데 요거 그리는 거 이해하겠어?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정도 범위의 그래프를 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저기 간 거. 그걸 보고 싶은 거니까 내가 조금 뒤로 멀리 나와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거야. 멀리서. 더 뒤로 가서 더 많이 한 100m쯤 뒤로 가서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 간격이 내가 계속 뒤로 가면서 계속 내 시야가 멀어지면서 이 간격은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거 이해하겠어? 내가 되게 멀리서 볼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이제 한 10쯤 더, 20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내 눈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겠지.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가 한 10 정도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그 안에서 1이라는 크기는 지금은 이 그래프가 1이라는 크기가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되게 크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1이 좀 작아 보이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네? 여기 작은 것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이런 그래프로 보이겠네? 그거 이해하겠어요? 이런 게 한 10개쯤 모일 거거든? 자, 아직. 자, 그런데 아직도 만족이 안 돼. 난 더 멀리 갈 거야. 왜? 계속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런 걸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요만큼 오는데도 이 간격이 이렇게나 많이 줄었거든? 근데 난 이 정도로 줄이는 게 아니라면서 x를 무한대까지 보낼 거야.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서 점점 줄어들 거지. 그러면 이 길이는 마치 뭐로 보일까? 이 길이는 얼마처럼 보일까? 값이? 길이가 줄어든다며. 자, 이만큼 길이 0처럼 보인단 말이야. 내가 굉장히 멀리서 보면 이 간격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얘기는 y 콜 x의 그래프와
가우스 X의 그래프는 같은 것처럼 겹쳐져 보일 거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점을 찍은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그 점들 사이의 간격도 내가 되게 멀리서 보면 얘도 줄어들 거 아니야.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yx랑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는요. 가우스 x는요.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우스 사람은 하는 애 먼저 안다니까. 그렇겠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만 볼 건 아니라 그랬잖아. 무한대로 가는 거. 무한대로 가는 건 이렇게 다루면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 이런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서 이런 그림도 봐야 돼, 우리는. 계속 커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봐야 돼. 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를 볼 거야. 그럼 그래프는 1이 여기 있어, x가. 1은 여기 있고 1보다 작은 쪽은 이쪽 보는 거래,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 보는 거네? 이거 1이야? 아, 0. 극한값은 0이지. 얘는 0이지. 그런데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움직일 때의 가우스 x는 1은 여기 있어. 1보다 오른쪽이면 여기야. 이쪽 그래프 보래. 얘 보는 거야, 얘. 얘는 극한값이 1이야. 1로 가까이 갈 때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달라. 그림으로 봐도 두 개가 끌어져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격되어져 있어. 그지? 그래서 1일 때 극한값이 있어, 없어, 이거? 없어요. 이런 게 1에서만 그럴까? 저 그래프 보면? 아니죠. 모든 정수에서 다 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가우스 x는요. 모든 정수에서 다 불연속이야. 다 극한값이 없어. 모든 정수에서 다 극한값이 없어. 함수값은 다 있는데 극한값은 없어. 근데 극한값이 어떻게? 가우스 x는 못 구하지. 가우스 x는 못 구하지. 그래서 자극한이랑 우극한을 따로 명시를 해주면 걔는 구할 수 있겠지. 자, 지금 첫 번째부터 자, 이거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을 보랬는데 이거 없어.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가우스 x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도 없는 거지. 거기다 1 더한다고 값이 생기겠어? 없는데? 이해가? 쟤는 실제로 이 노란색 그림을요 위로 한 칸 옮긴 그래프예요. 그냥 이 그래프에 1만 더하래. 그러니까 위로 한 칸 평행이동시킨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갑자기 얘도 1만큼 올라가고 얘도 1만큼 올라가고 얘도 1만큼 올라가는데 다 올라갈 건데 갑자기 x 이퀄 1일 때 극한값이 생겨? 안 생기지. 없는 거야. 오케이? 극한값 없다야. 없어요? 응, 없음.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밑에 거. 얘도 마찬가지. 분자만 볼 거, 분자만. 요 가우스 x만 볼 거야, 가우스 x만. 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어. 그럼 걔한테 1을 빼면 걔는 생겨? 걔도 안 생기겠지. 맞지? 자, 분자는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거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빼면 없다며. 분자는 있어, 없어? 없어요. 분자는 없는데 분모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분모는 값이 있는데 분자는 값이 없어. 그래도 없어. 그거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없다야. 생각해보면 이거 시작하면 그거 알아야 돼. 뭐? 막 발산에 따라서 막 뭐 하고 뭐에 뭐 있으면 뭐가 되고 뭐 있으면 일단 그거 해야지 나중에지. 그거 해야지 나중에. 이거야. 야, 지금 가우스 뭐 한 건지 알겠어요? 사실은 그냥 가우스 x하고 절대값 x만 잘 다룰 수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래프 전체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특정한 점에서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맞지? 근데 가우스라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를 한두 번만 경험해서 가우스, 정확히는 몰라도 가우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개형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얘는 모든 정수에서 극한값이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됐어? 그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아.
아직은 가우스 그래프를 열심히 잘 안 그려내도 돼. 아직은 못 그려내도 돼. 그냥 모든 정수에서 다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니까 가우스 X는 모든 정수에서 극한값이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합성함수의 극한이 아까 앞에서 이제 다뤘던 건데 조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마플 특강이라고 나오는 애들은 조금 유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뛴 거야,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은 이런 뉘앙스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극한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근데 막 무한대로 갈 때도 다루긴 할 거지만 특정한 점일 때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 특정한 어떤 점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게 얘보다 작은 쪽에서 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극한도 있고 얘보다 큰 쪽에서 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극한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피는 거. 그게 극한이라는 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사항인 거야. 문제 풀 때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물론 당연히 내신에서는 자극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극한 찾아봐, 무극한 찾아봐 이게 따로따로 질문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쪽에서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fx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냥 쓱 지나가거든.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조건인 것 같은데 그게 문제풀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안 풀려. 이거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구나. 그걸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데 이걸 놓치는 거지. 극한 값을 어떻게 찾는 건지 조금 언급을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극한의 성질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 100만 원. 문제가 어려워. 내용은 쉬워. 진짜 별거 없거든? 그냥 사칙연산이 가능하다야. 그게 다야. 사칙연산이 가능하다야. 극한값이 있는 애들이 있어. 우리 어떤 거에 극한값이 있고 어떤 거 극한값이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지? 자, 극한값이 있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거야. f 함수도 x = 1일 때 극한값이 있대. g라는 함수도 극한값이 있대. x = 1에서 둘 다 x = 1에서 극한값이 있는 두 개 함수가 있어. 두 함수를요 더하면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두 함수를 빼면 x = 1에서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두 함수를 곱하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눌 때도 있어요. 극한값이. 두 함수는 다르지. 두 개 함수는 다른데 1일 때 극한값이 있는. 서로 극한값은 있어. 그 함수를 가지고는 존재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놈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해도 돼. 이게 다거든. 극한값의 성질이 이게 다야. 다만 나눌 때는 조심할 게 있어. 분모가 0이면 안 돼. 그건 수를 인정 안 해, 우리가. 분모가 0인 놈은 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나눌 때 0인 것만 조심하면 돼. 이게 다인데 이게 문제로는 되게 어려워. 일단 첫 번째 주의할 거. 선생님이 얘기한 이렇게 편해, 이거 다 돼 라고 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있어야 돼. 둘 다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사칙연산이 자유로운 거야. 그걸 또 우리가 발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 극한값이 있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뭔가 얘기를 막 언급을 하잖아? 다 틀린 문장이야.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이게 맞다라고 해도 틀리고 틀리다라고 해도 틀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예를 들어서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진위를 판단하는 게 한참 뒤에 나오나? 한참 뒤에 나오네. 한참 뒤에 나오네. 여기서 안 나온다.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극한값이 있다면 극한값이 왜 더 하면 안 되나? 왜?
벌써? 그래?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다니면 나 오늘 8시에 오면 뜨는 거 아니야? 진도가 다양하지.